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7일 아침 8시 40분, 한국 시간은 그렇고, 제가 사는 시간 부진 동네는 오늘 현재 5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변함없이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동안 하락장에서 잃어버렸던 자산들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남기고 거의 다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거를 느끼셨나 싶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하락장에 계속 배당금을 받아서 계속 뭐 본주에 투자를 하든 뭐 똑같은 ETF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ETF에 낮아진 가격에 계속 진입을 하셨다면 이번에 이 회복하는 상승장에서 이 전체 자산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 사람들이 모두 급을 내고 급을 낼 때 이제 뛰어드셨던 분들은 많은 소득을 수입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에 공포에 사고 욕심이 날 때 팔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셨다면 점점 더 내공이 쌓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간 옵션 매매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룹 B, MBDY하고 PLTY 그리고 FBY의 5월 분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그 한국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 4월 ROC의 어떤 그 한국 국세청의 징세 방침에 대해서 민원을 그때 우리가 그 단체 민원 서류를 작성을 해서 민원을 접수를 한 후에 답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있는 ROC 부분의 분배금을 실질 과세 위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민원 제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준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제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테지만 1시간 가까이 조금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각 ABCD의 테슬리, MBDY, FBI, PLTY, 코니, 미스티, SMCY의 합성 옵션은 전부 다 녹색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 상승장이 되면 이 일드맥스 싱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의 본주를 추종하는 ETF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100%는 다 못 따라갑니다만은 본주들이 상승을 함으로 해서 합성 옵션에서 수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주간 옵션, 커브드 콜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손해의 일부를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써서 일부를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총 7개의 티커를 저희들이 제가 추정을 트래킹을 합니다만은 제일 인상적인 게 이 코니입니다. 코니가 오늘까지 상당히 누적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러 49센트라고 하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좀 더 자세하게 트래커를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ROC 관련해서 4개의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트래킹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래커로 가보시죠. 자, 일단 트래커의 첫 번째 우리가 매주 우리가 우리가 트래킹하는 이 ETF들의 총 운영 자금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주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잠깐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한 4월 4일서부터 거의 뭐 4월 4일서부터 새로운 기록을 계속 깨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매주 지금 거의 한 4, 5주 연속으로 지금 매주 기록을 깨서 오늘 금요일 장 마감할 때는 3.8빌리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5% 증가를 했고 주식 수도 또한 9.5% 증가를 했고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첫 번째 1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134%나 오늘의 3.8빌리언이 이렇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은 사실 4빌리언이 넘었었어요. 4.1빌리언 넘게까지 갔었다가 지금 목요일, 금요일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TY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 총 운영 자금과 함께 주수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이제 주식 숫자 늘어나는 게 조금 더 많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VDY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이번 주가 거의 이제 4%, 4.5% 이제 낮은데 지난주, 지지난주 쭉 둘러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막 2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전고점 대비 4.5% 낮은 1.5빌리언을 유지를 하고 있고 주식 수는 전고점 대비 약 34%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비하면 이번 주에 1.5빌리언이 약 4% 늘고 주식 숫자도 약 42% 늘은 상태입니다. 코니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었던 2월 7일 그 주 금요일 이 1.49빌리언으로 최고를 찍은 후에 그동안 계속 적어지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해서 전고점 대비 25.4%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식 숫자는 지금 전고점 대비 82% 늘어나 있고 연초에 비하면 뭐 그래도 연초보다는 조금 높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테슬리를 보겠습니다. 테슬리는 전고점이 1월 24일 날 1.269빌리언이었다가 오늘 1.14빌리언입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지난주서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 3분의 1 정도 늘었네요. 테슬리가. 그래서 자, SMCY는 지난주 1억 4,900만 불로 고점을 찍은 후에 약 20% 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1억 8천만 불 정도의 운영 자금이 생겼고 그리고 쉐어 숫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약 1.4% 줄었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사실은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주식 숫자가 줄고 운영 자금이 늘므로 해서 분배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생겼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PLTY는 지난주가 전고점이었죠. 3억 1,400만 불에서 이번 주 3억 7천만 불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17.8% 일주일 사이에 늘고 또한 이제 주식 숫자도 약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비하면 PLTY 같은 경우는 연초에 비해서 무려 363%나 운영 자금이 늘어났고 주식 숫자 또한 33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식 숫자는 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옵션에서 수익을 내면 배당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5달러 가까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조금 이따 지켜보시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다시피 SMCY 이게 빨간 게 SMCY 이게 PLTY인데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MSTY도 또한 상당히 좋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슬로프를 보면 PLTY가 현재 제일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자, 트래크를 보겠습니다. 트래크에 먼저 테슬리는 오늘 9.24달러입니다. 상당히 괜찮았죠. 지난주에 분배금이 나오고 배당락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테슬라도 이번 주도 여전히 상당히 아름답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보시다시피 4주 전보다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IB30, 30일 변동성도 60% 유지를 하고 있고 다음 분배금 발표 날은 6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번 첫째 주에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합성 옵션에서 약 4,400만 불의 수입을 얻어서 약 주당 35.5센트의 수익을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총 열려있는 33,208개의 합성 옵션의 2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고 있는데 270과 32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인은 이 27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26,410개에서 현재 79.98달러 이상의 79달러 이상의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이 합성 옵션에서 2억 달러 이상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합성 옵션에서 약 2억 5,600만 불의 수익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4,400만 불만 현재 실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보십시다. 총 4만 개에서는 돈을 잃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약 3만 개에서는 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커브드 콜에서는 손해본 손실이 약 6만 5천 불이 6,500만 불이네요.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해 보니까 오늘 현재 약 4,700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4,700만 불의 손실을 보고 있는 동안에 여기 우리가 이제 콜 스트래티지에서 약 8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오늘까지 테슬리는 3,9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이 위클리 콜에서 발생해서 약 31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성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위클리에서 다 잃어버리는 듯 해서 약 4센트 정도의 실현 수익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합성 옵션에 270달러짜리 합성 옵션에서 저희들이 약 2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 옵션은 이 두 개 320과 270 합성 옵션은 익스파이리가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상당히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2달 2번 정도는 6월 11일은 전혀 문제없이 가격이 계속 유지만 잘 돼준다면, 그죠? 350달러 정도의 횡보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테슬리의 다음 분배금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NVDY를 보겠습니다. NVDY는 그룹 B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분배금 발표를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만 놓고 보면 사실은 성적이 괜찮았어요. 지난 5월 7일 날 1억 달러 이상의 이 롤오버 수입을 95달러에서 110달러로 올리면서 1억 달러 정도 수입을 받고, 그리고 5월 12일 110달러를 120달러로 롤오버를 하면서 다시 7천만 불의 수입을 확보를 해서 총 합성 옵션에서는 1억 3,800만 불의 수입을 얻었지만, 여기에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 손실이 컸습니다. 이번 주에 본 손실만 약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600만 불의 돈을 벌긴 했습니다만 마지막 주에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 옵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 3주 동안에도 손실이 약 9,300만 불, 그러나 마지막 한 주에 거의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커브드 콜에서 저희들이 손실 본 것만 해서 약 1억 9,400만 불입니다. 자, 1억 9,400만 불 손실을 봤죠, 커브드 콜에서. 그러나 콜 스프레드에서는 반대로 저희들이 돈을 조금 벌게 됩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본 손실의 3분의 1 정도를 보충을 해요, 여기서. 그죠? 3,200만 불 벌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손해본 거를 더 해보니까 총 1억 6,200만 불의 마지막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 불의 약 1.8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인 1.5달러 빼기 위클리 콜에서 본 손실 1.8달러를 하니까 NVIDIA는 현재
26센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여기 이제 이 11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7월 18일 익스파이어리지만 이 56,000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롤오버를 했다, 120달러나 뭐 130달러 정도 롤오버를 하면 여기서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 트래킹을 했는데 이 롤오버를 안 해서, 그래서 오늘은 하겠지. 어제는 하겠지. 그랬는데 안 되고, 안 하고, 오늘도 하겠지. 그랬는데 오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소설을 써보면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135달러까지 지금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지난 3주 동안. 그래서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0에서 140달러 정도가 이 상승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그 어플 리밋이 어떤 그런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무리해서 130달러로 롤오버를 했다가 또 110달러, 120달러 이렇게 떨어지면 또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 PL 밸런스를 보여드릴게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배짱 튕기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 재원으로는 참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는 NBDY는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ROC가 거의 100%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올지는 나중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콘입니다. 콘이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가 지난 수요일 날 발표 났죠. 이 S&P 500이 드디어 이제 코인베이스를 S&P 500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리밸런싱을 거의 콜에 한 번씩 하든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좀 성적이 나쁜 회사들은 쫓아내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는 다시 받아들이고, 그래서 S&P 500에 처음 편입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 IRA인가요? 그 회사랑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은퇴 자금.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이 투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S&P 500에 일단 편입이 되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펀딩들이 이 회사를 삽니다. 왜냐하면 S&P 500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날 24% 올랐죠. 이렇게 하루 만에 확 올라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24% 오르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게다가 이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관련 회사가 이제 첫 번째 S&P 500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거래소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큰 호재를 맞이해서 급등을 함으로써 여기 보시다시피 5월 14일 1억 8,200만 불, 5월 13일 1억 1,100만 불 해서 총 3억 달러 가까운 수입을 합성옵션에서 기록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코인은 합성옵션에서 무려 2억 9,700만 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클리 콜에서는 물론 돈을 잃죠. 이렇게 막 마지막 주에 막 뛰어오르면서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 뛰어올라서 이번 주에서는 손실이 커브드 콜에서는 약 16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났지만 뭐 여전히 다음 주 끝까지 포함을 해도 약 거의 2천만 불 가까이 수입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도 이제 물론 돈을 어느 정도 벌었지요. 20 밀리언. 그래서 아무튼 뭐 위클리 콜에서는 코니는 약 4천만 불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2.19달러의 돈을 벌었고,
위클리 콜에서는 약 30센트 정도 돈을 벌어서 토탈 2.49달러입니다. 오늘까지. 그죠? 그게 이제 이게 코니는 그룹 C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결산을 해서 분배금 예상을 해보겠지만, 올해 들어서는 뭐 지금 현재 아주 독보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코니가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이 내부 모니터에서 본 대로, 코니가 지금 쉐어 숫자가 되게 많아요. 1억 3,500만 주.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됐는데, 어쩌면, 1달러를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주가 더 있죠. 우리가 아까 엔비디아에서 봤듯이 한 주 만에 1억 달러 날아갑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일단은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한 주가 더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시고, 아무튼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니가 오늘까지 약 2.5달러, 주당 2.5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한번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자, MSTY입니다. MSTY는 이제 6월 4일 날 아직 이제 MSTY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MSTY는 오늘까지 현재 22.89달러로 상당히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고, MSCR도 거의 400달러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400달러 넘었다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어떤 테크니컬 코렉션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지난 3주 동안 상당히 좋게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 제일 크게 큰 덩어리는 없어요. 이게 이제 두 개 5월 5일과 5월 9일 날 두 개의 롤 오버를 하면서 330에 390, 그리고 330을 420으로 롤 오버를 하면서 돈을 갖다가 약 1억 4,800만 불 벌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실현된 수익은 약 1억 5,300만 불입니다. 약 0.9센트. 그러나 여기 현재 390달러짜리 82,000개, 이게 메인이죠.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약 10달러 가까운 돈의 수익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STR이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2주 정도 좀 2, 3주 좀 더 400불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 MSTY도 이번에도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최소한 합성 옵션에서는 낼 수 있겠다. 그리고 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첫 주를 제외하고는 둘째 주, 이번 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은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트레이딩은 많았지만 약 5,800만 불 이상의 수입을 이번 주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끝까지 해서 커브드 콜에서는 지금 현재 기록된 수입이 약 5,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스럽던 게 어제 이제 5월 15일 날 요거까지만 열려 있었어요. 요거까지만. 그래서 57,000개 정도만 열고 왜 96,000개나 열 수가 있는데 왜 안 열었을까? 좀 궁금해서 이걸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제가 잊어먹으니까. 그랬다가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나머지 71,425개. 그래서 지금 현재 총 96,715개의 커브드 콜 컨트랙트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 딱 100% 맞췄죠. 그래서 딱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튼 MSTY는 이번 사이클에도 2주가 지나는 동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서도 그렇게 썩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과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총 합을 해서 약 4천만 불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새롭게 또 보이는 게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맥시멈 96,715개를 컨트랙트를 사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약 1,000, 그러니까 10,000, 그러니까 만 개 정도만 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470불에 세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MSTY의 매니저들은 MSTR의 가격이 맥시멈 47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동안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3주 연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MSTR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0만 4천 불 정도, 3천 불, 4천 불 정도에서 이번 주는 상당히 횡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정말 앞으로 빔으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건지는 조금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MSTY 매니저들은 쓸데없이 너무 많은 돈을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에는 그렇게 크게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불평불만 했었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할 게 뻔한데 왜 자꾸 많은 돈을 여기다 쓰느냐 그랬더니 물론 제 얘기 듣고 그렇게 바꾸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MSTY는 오늘 합성 옵션에서 90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23센트 총 1불 이상의 1불 14센트의 주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라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저 FBI입니다. FBI는 그냥 짧게 가죠. FBI는 합성 옵션에서 1.9달러,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증가를 했었죠. 그때 여기서 5월 13일 날 거의 2달러에 해당하는 합성 옵션의 수익을 올렸고, 위클리 콜에서도 이 급등 때문에 약 1센트, 약 95센트 정도 돈을 잃었죠. 그래서 FBI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만 약 97센트 정도의 배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FBI도 오늘까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SMCY입니다. SMCY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4주 동안 전반적으로 두 번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등과 두 번째 급등에서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해서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는 약 2,750만 불의 수입을 올려서 약 3달러 13센트 정도의 주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CI는 MSTY랑 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룹 D 6월 4일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SMCY는 위클리 콜에서 역시 상당히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대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지금 현재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해서 약 2,300만 불의 손실을 봤네요. 맞지. 여기서 급등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급등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는 돈을 조금 벌었을 거예요. 약 10 밀리언 정도.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합이 약 1,200만 불, 약 1.42달러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합성해서 3.13달러 돈을 벌고 위클리에서 약 1.42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서 현재 1.7달러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36달러에 잡혀 있는 이 합성 옵션이 41,286개의 컨트랙트가 현재 약 10달러 정도의 수익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4.7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7월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요건 제가 확인을 할게요. 5월 16일이면 오늘 클로즈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SMCY는 지금 현재 실현된 수익이 1.7달러 그리고 추가로 4달러 이상의 합성 옵션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PLTY입니다. 그룹 B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합니다. 다른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본주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상당히 그 어닝콜에서 수입도 레비뉴도 좋았고 또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일 그 후회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작년 초에 이 사람들이 그 20달러가 안 됐어요.
$20 안 됐을 때 그때 막 소문을 들었거든요. 팔란티어가 뜬다. 근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PLTY를 조금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뭐 마음의 위안을 삼긴 합니다만은 팔란티어 같은 이 좋은 주식을 $20 아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어리석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그런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팔란티어는 오늘까지 이 합성 옵션에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총 수익이 8,200만 불, 그리고 주당 수익이 약 15.7센트 정도, 15.7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현재 11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28,800개 이상의 컨트랙트에서도 이미 약 14달러 정도의 수익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7달러를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면 합성 옵션에서 23달러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올 분배금은 충분히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커브드 콜에서는 물론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커브드 콜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얼마를 잃나 볼까요? 커브드 콜에서는 약 한 2천만 불 정도의 돈을 잃었네요. 그리고 그러나 이 콜 스프레드에서 벌은 돈까지 하면 500만 불 정도는 수입이 났네요. 그래서 현재 약 1,500만 불, 1,500만 불, 거의 1,60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돼서 주당 약 3달러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워낙 압도적인 수익을 냈기 때문에 PLTY는 오늘까지 결산해보면 약 12.6달러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얼마를 줄까요? 10달러는 절대 안 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스탁 ETF 트래킹은 끝이 났고, 일단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예상했었는지 지켜보죠. 지난주는 그룹 A, 그룹 A의 대장주는 테슬리죠. 테슬리는 저희들이 예상은 70센트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좀 줄이고 70센트 했습니다만은 실제 지급된 것은 약 76센트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7.9%의 ROC가 발생이 됐죠. 그러나 annualized yield로 보면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적게 주냐,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댓글 해드리긴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다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비슷하게 IB30을 annualized yield로 해서 목표를 삼은 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15%, 13% 가까운 것도 있고, 또 막 굉장히 언더 에스티메이션 한 것들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테슬리는 예상보다 조금 더 줬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YMAX나 YMAC은 저희들이 19.9센트, YMAC은 19.9센트 예상했는데 19.9%, 어우,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네요. 근데 YMAX도 조금 예상치보다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나 ROC는 상당히 높죠. 자, 그러면 뭐 지난주 거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YMAC과 YMAX는 이번 주에 나왔던 분배금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된 값이, YMAC은 약 18센트, 18.6센트, 그리고 YMAX 같은 경우는 16.1센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숨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NBDY죠. NBDY 예상 배당금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FBI는 지금 제 예상으로는 약 52센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예상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6.8센트, 6.8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8달러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13%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NBDY하고 PLTY는 조금 있다가 이 PL 밸런스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딥스라든지 뭐 바보, JPM, 뭐 머니, 마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IB30을 그 annualized yield의 목표로 삼아서 그걸 뭐 주당 나눈 거 그리고 4주는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스크린샷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PL 밸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일드맥스의 회계 연도는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죠. 그래서 NBDY의 오늘 가격은 16.84달러입니다. 16.84달러고 지난 11월, 12월 그리고 올해의 사이클들을 쭉 바탕으로 합성 옵션과 커브드 콜에서 각각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고 손실을 받는지, 그리고 콜 스프레드도 마찬가지고 해서 토탈 이제 이런 정도의 수입과 손실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NBDY는 이 옵션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약 3억 5,200만 불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 가격이 그러니까 이 손실이 이미 요 16.84달러 그 net asset value에 이미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말에 이 NBDY의 가격이 20달러 넘었거든요. 20달러 넘었는데 오늘이 왜 16.84달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에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옵션에서 돈을 못 벌었다 해서 이렇게 쉐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분배금을 안 주냐? 줍니다. 분배금을 이거를 요만큼의 분배금을 지금까지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간 분배금이 4억 8,1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거 빼고 이번 사이클 빼고 그동안에 합성 옵션에서 수익을 못 내고 3억 2,800만 불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거기다가 분배금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분배금까지 나가게 되면, 그죠? 분배금까지 나가게 되면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 즉, 이 얘기는 이 총 벌은 데서 분배금이 그러니까 이 11월 달에는 1억 4,800만 불에 벌었는데 분배금을 5,500만 불 줬으니까 남아있는 돈이 9,300만 불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회계연도 첫 달에는 9,300만 불에 흑자를 냈어요. 그죠? 근데 지난 하나, 둘, 셋, 넷, 5번, 6번의 이 분배금 사이클 동안에 손해를 본 게 무려 9억 3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딱 계산해 보면 810, 그러니까 8억 1천만 불의 손실을 봤죠. 그래서 이 8억 1천만 불의 손실 때문에 20달러 넘던 엔비디아의 가격이 오늘 현재 16.84달러에 머물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다음 주 또 분배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배금을 받을 쉐어 숫자는 8,9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줄 거냐 해서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그래서 1달러를 준다. 1달러를 주게 되면 분배금이 얼마냐면 분배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무려 8,9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요때까지 누적된 적자가 8억 1천만 불이었는데 거기다가 8,900만 불 더하면 총 1억 달러 이상의 누적 손실이 생기는 거죠. 아니, 1억 1,300만 불의 추가적인 손실이 생기고 총 누적 손실은 9억 2,300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엔비디아에서 돈을 벌 찬스가 있는데 왜 그거를 합성 옵션을 롤오버를 안 했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달러는 죽어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자, 여기 이제 지난 사이클에 67센트, 그 전에 78센트, 그리고 1.6달러를 준 겁니다. 이때 1.6달러를 준 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을 지급을 했죠. 그래서 두 번을 지급했기 때문에 돈이 1.7달러고, 그래서 요 세 번을 갖다가 에버리지를 해보면 1.02달러인데 1달러는 넣을 줄 수가 없고, 요거 두 개를 에버리지를 해보면 약 73센트. 그러면 0.7을 만약에 0.7달러를 준다.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이 6,200만 불에 손실 본 게 2,300만 불 더해서 총 8,600만 불의 손실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상은 0.7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0.7달러 정도를 엔비디아에서 준다고 하면 뭐 8,600만 불이니까 그 전처럼 막 2억 8천만 불씩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엔비디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에서 이 합성 옵션에서 벌 수 있는 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1억 달러 이상, 거의 요 두 개를 한 번에 다 올려버리면 2억 3천만 불의 이 큰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분배금이 크기가 결정되겠지만, 저는 일단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70센트 정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0센트 정도면 실제 나가는 분배금이 6,200만 불이고, 이 AUM 전체 운영 자금에서 이번 사이클에 나가는 분배금의 비율을 따지면 4.17%거든요. 그래서 각 사이클에 따져보면 거의 4%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4.17%면 적당하고, 오늘 가격 기준으로 분배락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16.14달러니까 16달러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저는 0.7달러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돈을 더 주면 줄수록 누적 적자가 더 커진다는 사실. 그죠? 계속 지금 누적된 적자가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티를 보겠습니다. 풀티도 비슷한 접근으로 보면 PLTY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난 6번의 사이클 동안에 총 반 정도는 이익을 봤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익을 본 거는 약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봐서, 그러나 손실을 본 거는 약 5,300만 불. 그래도 한 두 배 정도는 한 5천만 불 정도는 지난 4번, 6번의 사이클에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다가 이제 쉐어 숫자가 별로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둘러보면, 만약에 6.8달러를 준다라고 예상을 하면 저희들이 벌어들인 7,100만 불 중에서 3,500만 불이 분배금으로 나가고, 3,600만 불은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그 누적 적자를 메꿔 나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누적 적자는 3,9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ROC가 계속 높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 누적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적 적자를 회계 기준으로 봐서는 자본 자체를 감액을 한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벌었으니까. 돈을 못 버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너무 크게는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ROC가 연속적으로 높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7,100만 불을 이번 사이클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회계 연도 기준 전체로 봐서는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ROC로 편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6.8인데 6.8을 주게 되면 분배금 나누기 총 운영 자금의 비율이 9.6%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9.6%를 넘은 경우가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도 한 사이클에 두 번 줄 때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빼고 보면 요거를 기준으로 에버리지를 보면 6.95%, 그러니까 7% 이상은 안 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6.8달러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6달러로 낮춰보면 그래도 8.45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때 돈을 못 벌었을 때도 4달러, 5달러 줬단 말이에요.
이때가 7.85, 8.3%를 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 2,400만 불 벌었을 때 5.93달러를 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ETF 수가 1.6 밀리언이고 지금 현재는 5.2 밀리언이기 때문에 이때랑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6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한 40% 정도는 분배금 나가고 그리고 한 60% 정도는 이 누적 적자를 줄여나가는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6달러를 줄 수도 있겠는데 이 퍼센테이지 상으로 분배금 오버 AUM의 퍼센테이지로 봐도 6달러가 좋기는 한데 여기 이제 이 분배락이 거의 상당히 크죠. 그래서 72.9. 만약에 여기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팔란티어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해서 풀티가 70달러 이상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유지를 해주면 어쩌면 6달러가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팔란티어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풀티 또한 7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6달러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약 5한 7달러? 뭐, 이거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5.7달러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때보다 높느냐? 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쉐어 숫자가 이때는 1.6 밀리언인데 지금 5.2예요. 거의 뭐 한 3배 이상 더 ETF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때만큼 주기는 어렵다. 물론 뭐 돈을 2배 이상 벌었죠. 그렇지만 쉐어 숫자가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요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뭐 5.7에서 한 6, 뭐 그 정도 모르죠. 뭐 또 미친 척하고 6달러 이상 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예상값은 NVIDIA는 70센트, 그리고 FBI는 52센트, 그리고 PLTY는 5.7센트, 5.7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YMAC은 18.6센트, YMAX는 16.1달러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치는 이걸로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ROC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OC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한 게 벌써 5, 6개월 작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 참여를 통해서 한국국세청이 ROC 분배금에 대한 실질 과세를 위배하고 있는 조세 행정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자, 한국은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 과세의 원칙은 실질 소득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쟁점은 우리가 자본 감액을 통해서 받는 분배금은 과연 실질 소득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자본 감액을 통한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원금의 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은행에 원금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 이자는 실질 소득이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원금은 실질 소득이 아닌데 왜 원금에 세금을 매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쟁점입니다. 그래서 ROC를 통한 분배금은 실질 소득으로 한국은 보는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투자회사에서 제공하는 분배금 중에 ROC 배당과 분배금은 자본 감액으로 인정해서 면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나오는 분배금의 ROC에 대해서는 실질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한국 국세청의 입장인데 미국 투자회사의 분배금 중에 ROC에 대한 배당과 분배금은 수익, 즉 실질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ROC 개념, 즉 자본 감액을 통한 분배금은 한국에서 나오는 회사의 분배금은 면세를 해주고 미국 회사의 분배금은 면세를 해주지 않고 수익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냥 뭐 15.4% 배당 소득세 내는 거에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분들 입장에서 보면 머리 검은 외국인, 저는 이제 지금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드맥스에 예를 들어 투자를 하게 되면 ROC 배당금 자본의 반환임을 배당소득세 면제가 되고 외국 투자자로부터 원천 징수한 금액,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사람이 일드맥스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원천 징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미국 국세청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15%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다이고 프랑스는 이거를 징세를 안 하는데 한국은 징세를 15.4%를 더 해서 토해낸 돈에다가 0.4%를 더 얹어가지고 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수금이라고 해서 원화 미수금이 모자란다, 돈 더 내라. 그래서 돈 더 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면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원히 면세냐? 아닙니다. 그래서 ROC가 계속 쌓여갑니다. 쌓여가가지고 주식의 취득 원가를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20달러에 샀다. 그러면 뭐 1년, 2년 동안 ROC로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ROC만큼 취득 원가가 20달러에서 19달러, 18달러, 17달러, 15달러, 10달러, 5, 2, 이래서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이 ETF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판다. 그죠? 주식 원가가, 주식 취득 원가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팔면 그때 20달러만큼의 양도소득세를 확 때려가지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제가 영원으로 수령된 배당 주식을 안 판다면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고 이 주식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주고 손자들한테 넘겨주고 넘어주면 계속적으로 0이 되는 거죠.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는 거죠.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그걸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계속 오래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된 돈이 이 산업체에 계속 머물러 있게끔 장기 보유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국내 투자회사에서 나오는 ROC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에서만큼은 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드맥스의 한국 투자자는 미국에서는 미국 ROC는 과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매깁니다.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더하기 주민세 1.4%. 그래서 15.4%지요. 그러고 나서 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배금과 처분가액의 합계가 취득가액보다 낮을 경우 투자 원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을 부담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고 직접적인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가 증가를 합니다. ROC에 대해서 15% 여러분들이 받은 총 배당금의 ROC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안 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면세되는 금액만큼은 소득에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8%의 건강보험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이중과세 더하기 삼중과세 면세될 부분이 소득에 산입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여러분들이 종합과세제로 분류가 되면 ISA 절세 계좌에 3년 동안 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합계 23.4%의 안 내야 될 세금을 여러분들은 내고 계신 것이고 거기다가 이런 ISA 절세 계좌에서 주는 혜택 또한 받지 못하는 부당한 2중, 3중의 과세와 절세 계좌 차입으로 그런 부당한 징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투자를 억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평부당한 이런 징세 정책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일까요?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해외 투자 억제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 내의 국장은 지금 현재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고 연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자본들에 계속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너 복잡해, 난 몰라, 그냥 알아서 해, 나 돈 낼게, 뭐 다 낼게, 좋죠. 근데 이게 15.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의 15.4%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게 한 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40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안 내야 될 세금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가만히 앉아 있음으로 해서 그냥 돈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버는데 그 중에 15만 원은 내가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손이 쑥 들어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그냥 계속 보고만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 날 제가 올려드린 이 서류를 통해서 이 CPA-K님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 뛰어난 게 전문 공인 회계사입니다. 우리 저 CPA-K님이 한국에 그분께서 정말 뛰어난 시간과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서류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쉐어를 했고 약 600명의 분들이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중에 몇 분이나 실제로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수집된 여러 가지 답변으로는 ROC는 배당 수익으로 해서 징세를 한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민원 제기해서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동안에 그동안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거의 99%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민원 제기를 실질적으로 액티브하게 함으로써 국세청의 어떤 각성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민원 서류를 접근했던 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이 서면 2025 소득 0168 예규 회신에 근거해서 이제 조세행정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의 이 상위 기관이죠. 기획재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은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도 전문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직접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자발 12분의 어떤 선구자적인 구독자님들이 자발적 참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배당 청구 구독자 모임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디스커션을 하고 그 조세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서 세법 회성 신청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이 조세 전문 회계사를 수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험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조세 전문 회계사는 전문가이시고 또 그분의 시간을 무작정 무료로 저희들이 쓸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당 청구 구독자 모임의 12분이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후원금을 일단 본인들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더 많은 지금 12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또 다들 생활하시고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독자 모임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적은 비용이지만 서로 각자 조금씩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각각 참여를 한다면 각 개인의 비용 부담이 좀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세법 해석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낸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법 해석을 갖다가 바꿔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민주사회에서 이런 민주적 절차를 한 개인보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함으로써 각 개인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분산을 시킨다는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천국 구독자 모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방장님이 우리 장완수님께서 정말 그 발론티어 하셔가지고 이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찾아가셔가지고 비번을 요게 비번이 아니고 이게 조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번호 같아요. 그 번호를 넣으시고 이 구독자 모임의 목표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 신청에 필요한 조세 전문 회원 회계사님의 후원금을 공동 부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장완수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걸로 일단 여기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한번 도움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오픈 채팅방에 조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세법 해석 신청을 한 후에 어떤 식으로 세법 해석이 나오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유리한 세법 해석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각 개인이 조세불복 절차를 밟게 되고 조세불복 자체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세법 해석이 나오게 되면 2023년 이후 혹은 2022년에 투자하신 분들부터 근데 아마 투자를 하셨더라도 테슬리의 첫 번째 분배금이 2023년 1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23년 이후 부당하게 징수된 회금의 세금의 환급을 모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경정 청구 혹은 이제 조세 불복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 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까지 가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법 해석 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CPA-K님께서 이 모든 거를 굉장히 서머리를 딱 하셔가지고 요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은 요 부분을 가지시고 잘 읽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한 그 장완수님과 CPA-K님 그리고 10분의 다른 선구자 구독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모든 투자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아무튼 지금 세무 회계 문제로 상당히 여러분들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테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과연 이런 부당한 세무 행정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여러 명이 모이면 큰 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해볼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훌륭한 결정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